김경재입니다. 오늘 우리 후보 4사람이 다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후보로서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좀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방금 직전에 구 전 의원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 10번쯤 강조를 했는데 쑥스러워서 제가 아주 듣기가 번거로웠습니다. 다른 후보들 2사람이 대단히 불만스러워할 것 같아서 저는 가능하면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무슨 바쁜 일정 때문에 일정을 앞당겨서 남에게 좀 양보를 요구해서 오늘은 맨 끝에 차청을 해서 마무리 삼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외에 계시는 우리 한민족 여러분 얼마나 고심이 많으셨습니까? 대충 해서 8천만에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삼는 사람들이 국내외, 남한과 북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는 우수성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특히 오늘 마침 10월 9일이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하는 날인데 우선 한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한글이요, 정말로 세계 제1등 문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세종대왕이 이렇게 근사한 문자를 만들었을까? 물론 거기에는 성산문, 신숙주, 정인지 많은 학자들이 보필을 했겠지만 좌우당간의 지도자인 세종의 탁월한 영명한 지혜가 없었으면 오늘의 한글은, 가계와 글은 없었을 겁니다. 참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 양반 저 광화문 앞에서 딱 버티고 앉아있을 만합니다. 앞으로도 몇 천 년 거기에 계셔야 할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알파벳도 제일 적고 24개고, 그리고 요새 컴퓨터에도 영어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이펙티브합니다. 뭐 한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한 80배쯤 빠르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느냐, 이런 IT 마인드가 있었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제가 정치적 고난을 당해서 왔다 갔다 좀 쉬고 있을 때 한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나라의 시원이라고 알려진 저 브리아치아 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브리아치아가 저 시베리아에 올라가면 이 바이칼 호수 있죠?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가 브리아치아 공화국인데, 지금 러시아의 연방 공화국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몽고족입니다. 브리아치아 민족.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 말과 비슷한 게 단어가 한 2,000개 있습니다. 뭐 지게, 색동저고리 뭐 다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브리아치아의 국립대학에서 한글 학과가 가장 대수가 셉니다. 경쟁이 가장 치열해가지고 거기서 졸업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유학 오는 것이 옛날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생각해서 미국 가는 것처럼 아주 유행의 유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한글에 관한 그 근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굴을 가보면 스키타이 문명으로서 기역 니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글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것을 세종대왕이 집대성한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글을 저 밑에 동남아시아의 조그만 섬에서도 우리 한글을 공용 언어로 채택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문자에 대한 포부를 가진다면 오늘 한글날을 맞이해서 언젠가 전 세계가 한글이 가장 중요한 공통 언어로 사용할 때 세계 문화와 세계 평화가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 문자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글을 제대로 쓰지 않을 시절에 중국 문자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요즘 사서삼경하고 요새 우리나라 사자성어, 이게 대부분 중국 문화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중국의 문화적으로 속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새는 중국의 건방지게 동북공정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땅의 웅진, 공주가 지 땅이라고 주장하고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화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국에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서울거리에 보면 한자는 거의 없습니다. 뭡니까? 영어가 판을 쳐요. 어지간한 한글을 말고 그냥 영어 간판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영어 문화권에 소속됐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영어 문화권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세계사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9일을 맞이해서 세종대왕에게 감사드리면서 우리 문화의 세계성, 방탄소년단도 그러하고 뭐 요새 팝도 그러하고 뭐 오징어 게임도 그러하고 대단해요. 미국의 하버드의 조셉 나이라는 명예교수가 한국 사람이야말로 소프트 파워, 부드러운 문화적 그리고 IT 테크놀로지 이 문제에서 세계적인 사람이라고 이미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를 잘 가지고 북한을 잘 어루만져서 평화스럽게 통일을 한다면은 인도의 시공 타골, 인도의 시성 타골이 일찍이 예언했듯이 코리아가 동방의 불빛이 되고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21세기의 최강국이 될 수 있다. 강국이라는 것은 이제 땅만 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세계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10월 9일이 겹치는 이 대통령 선거에도 남다른 그런 입장을 가지고 대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문화의 배경이나 세계 정세는 대단히 우호적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정치 경제적 이 혼란 사태는 말을 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대통령을 뽑겠다는데 나와서 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일일이 그 사람들 비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거 정말 웃기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느냐. 우선 첫째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대장동이라는 이름으로 붙어있는 사건에 많은 사람 붙어있죠. 이씨, 박씨, 김씨 많이 붙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50억 정도는 세 발의 피로 생각해. 수천억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대변되는 대장동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권 교체, 새로운 시대를 원하는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과연 이 새로운 세대를 끌어갈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 역사의 연구를 쓴 토인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무 역사학자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역사라는 걸 쭉 가다 보면 저 앞에가 꽉 맥혀 있어. 뭐가 맥혀 있냐? 대장동도 맥혀 있고 무슨 문재인의 엉터리 정책도 맥혀 있고 정교도도 가득 차 있고 민주노총이 꽉 막고 있어. 우리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가다가 옆으로 딱 보면 새로운 역사의 출구가 생긴다. 이게 토인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결정적인 시점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1950년으로부터 지금 70년 됐어요. 5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지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 이런 걸 국시로 삼은, 방공을 국시로 삼은 우리나라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70년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최신 역사를 보면 이데올로기가 부침해가고 내려가는 거, 이게 한 70년입니다. 공산당도 막스 레닌주의가 저 1910년에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가 떴다가 70년 후인 1980년에 망했습니다. 고르바초프에서 끝냈습니다. 대부분이 70년 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이 질곡과 이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극복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보면 누누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싸움하는 거 보세요. 토론하는 거 보세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민을 단합시킬 수 있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부동산 문제를 내려갈 수가 있고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원전 폐기를 다시 살려서 에너지를 선순환시킬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국방을 잘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큰 소리를 꽝꽝 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사드를 지킬 수 있을까? 정 안 되면 우리가 미국에게 큰 소리를 빵빵 쳐서라도 핵무장을 해서라도 우리가 단단한 국방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것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정조조의 그 엉터리 교육을 파헤치고 진정한 자유주의 교육을 이 땅에 뿌리박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끄떡하면 광화문 광장을 점령해서 정치적 탄핵을 불사하는 민주노총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정권 교체 세력으로 얘기되는 야당의 몇 사람들이 우리들하고 너무도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에 그 광화문 광장에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바람이 칠 때도 끊임없이 거기서 통에 잡아가고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구호를 외쳤던 적어도 1150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광훈 목사의 지도 아래 이 나라 역사에 한 번도 이룩하지 못했던 그 거대한 집회를 열었던 그 힘을 우리가 국민혁명당이라는 이름으로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겸허한 자세로 이 역사의 혁명적 전환기에 겸허한 자세로 참여해서 우리가 뭐 해갖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게 아니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좋게 끌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혁명당이 지금 278만 명의 등록 당원에서 벌써 300만으로 육박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암인지 하는 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소위 정치꾼들은 다 압니다. 우리의 저력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힘을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힘에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말고 자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끌어가겠다는 거죠. 저는 1960년에 대학 1학년이 돼가지고 벌써 정치 근처에서 한 5, 60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동안 망명도 16년간 당했고 그리고 정치적 고난도 한 10여 년 겪었고 아마 그 지난 60년 동안 30년은 제가 기다리면서 슬프게 살았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군대도 갔다 왔고 전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짧은 환희, 짧은 명예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과 속된 말 우리 새끼들이 살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는 것이 사람으로 사는 본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등에 땀 흘려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쓴다면 정광훈 목사님과 같이 감히 말을 붙이자면 요새 유행하는 말로 정광훈 목사님과 저는 정치 공동체입니다. 정광훈 목사를 정신적 지주로 모시고 이 나라의 새로운 정부에서 새롭게 교체된 정부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재능원만이 있으면서도 줄이 없어서 자기의 탤런트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봐도 당장 여기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이 적어도 10명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히
명함을 못 내는 거예요. 나가려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난리 법석을 해서 아우성 치고 돈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탕평 인사를 벌려서 새로운 시대는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한 10개월 전에 새로운 시대가 누가 들어서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에 선의로 사람을 추천하고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한번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그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무조정실장 하면 국무조정실장의 그 예비 후보로 제 사무실에 한 10여 명의 사람이 쫙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국무조정실장은 이런 사람이 한다. 대한민국에 IT 테크놀로지가 있으면 여기에는 이런 사람이 잘한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뭐 유아무개가 무슨 어디 뭐 위스콘신 대화 나왔다고 뭐 난리 법석을 치면 그거 옛날 거고, 요새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나오는 박아무 교수가 유명한 교수 있어요. 시카고 대학이 미국에서는 경제학으로 1등, 2등 가는 대학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한꺼번에 잘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는 부동산 값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리겠습니다. 원자력을 다시 들여와서 양질의 에너지를 대한민국을 발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원자력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원자력이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우리의 기술자들이 원자력에 많이 관계를 함으로써 원자력의 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그런 기술도 조만간에 발명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자들, 원자력 공학자들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좌파 우파 싸움 중에서 너무 패를 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파지만은 중도 중에서도 주사파나 김정은을 지지하는 중도 좌파 지식인도 다 포용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서 검사 판사들이 50억씩 돈 처먹어가지고 엉터리 재판하는 이런 짓거리를 이 나라 역사에서 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변호사가 수만 명이야. 만약에 검사 판사 중에서 돈 몇십억씩 받아먹고 판사를 돌리고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구히 변호사 자격을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의 생애를 감옥소에서 보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강력한 법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정광훈 목사께서 흔히 말씀하십니다. 몇 달 후면 민주노총이 또 광화문을 점령해가지고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던 정치적 공세를 반드시 벌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엄정한 법치로서 이를 다스리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다면 민주노총이 100만이 오면 우리의 국민혁명당 200만 원으로 이걸 막겠습니다. 다시는 광화문에 불온 세력들이 들어와서 거기 한 8만 명의 중국 유학생도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치적 폭력 없애겠습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대장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대장동은 좌파의 극단주의자가 자기들의 정치 자금과 정치 기반을 닦기 위해서 필요하던 우파, 중류파 많은 사람으로 돈으로 엮은 대한민국에서 당군 이래 최대의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좌파가 우리나라 역사에 끼친 해악이 뭡니까? 예를 하나 듭시다. 정판사 사건 아시죠? 박은영 일파가 이관술이나 등등을 동원해가지고 가짜로 돈을 만들어가지고 막 뿌려가지고 자기 조직 자금으로 썼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허물어뜨린 사람입니다. 그 일에 바로 그 사건 때문에 한때 좌파는 좀 깨끗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국민의 의식에 아주 찬물을 쫙 끼얹었습니다.
좌파가 나빠지면 우파 엉성한 사람보다 더 나쁘다. 그런데 이번에 그 좌파가 나와서 맺는 것이 대장동입니다. 대장동. 이게 대장동을 때려 엎히는 것은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때려 엎히는 것도 되고 검판사 나쁜 놈들을 잡는 것도 문제가 되고 다 되지만은 이 나라 좌파를 잡는 일이에요.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혁명당이 전국을 지명대회를 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이 당국에서 장소를 안 빌려줘요. 우리가 안 되면 부산역전, 뭐 대구역전, 대전역전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해도 안 열어줘요. 반대로 해. 우리가 하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불편하지만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광주, 전남북, 대전 여기에서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여러분이 거기 가셔서 종이 투표를 가지고 표를 찍습니다. 1, 2, 3, 4번 찍고 거기에 1, 2, 3, 4번 출마한 사람들의 간단한 소견이 거기에 나옵니다.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1일 날 11일 하고 그 다음에 12일 날은 부산하고 대구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하고 14일 날 서울에서 우리가 후보를 뽑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역군과 자유민주주의의 군대로서 역사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김정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당진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국민혁명당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혁명당에 1,000원짜리 이상의 당원이 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명예와 긍지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시고 저를 꼭 찍어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공정하지가 않아요. 공정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 1, 2, 3, 4번 잘 보시고 만약에 제가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같이 토론하면서 보니까 사람의 장단점이 많이 나와요. 아, 내가 혹시 인사탕평을 하는 주책을 하면 이 사람은 법무장관을 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은 뭘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든지 정광훈 목사님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몇 년 후에는 우리가 옛말하고 살 수 있고 저도 이제 한 1, 2년 되면 80 가까이 됩니다만은 옛날 나이로서는 상당히 많은 나이지만은 제 나이 16년을 빼주셔야 돼. 대한민국 공토에서 안 살았어요. 저는 60세, 63, 4였어요. 그래서 통일이 잘 되고 북한을 잘 다스리게 되면 한 80대 중후반쯤 되면 북한의 저 해산일에 가서 막걸리 마시면서 옛날 김정구가 불렀던 뱃노래 있죠?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떠나는 낭군을 보내는 두만강 푸르면 노래를 부르면서 해산지에서 막걸리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평화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기를 다짐하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